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숨은 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택배 물건 집화장이면서 그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지나가던 승용차와 후진하던 택배차와의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층층이 만들어진 5개의 주차장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던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이고. 후진할 때 뒤를 봤어야 되는데 뒤를 안 보고 그대로 후진했네요. 여기서 4층에서 이제 5층으로 주차장 올라가는 중에 이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요 앞에 되는 줄 알고 여기 많이 돼 있거든요. 피해서 가려다가 잠깐의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심각히 파손됐고 수리 비용도 무려 3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택배 상하차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후진하는 걸 잘 몰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하, 앞에 트럭은 내가 앞에 있었는데 뒤에 차가 왜 바짝 따라왔느냐, 안전거리 미약보다 그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앞차가 틀었어요. 이건 지나간 차구나, 나는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려는데 지나갔던 트럭이 뒤로 오면서 제보자를 때렸죠. 이번 사고는 당연히 저 트럭이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트럭의 100% 잘못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집화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가다가 물건 실기해서 뒤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앞에 어떤 차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 반경 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곳에 왜 바짝 붙었느냐? 그 차가 좀 더 지나간 다음에 내 앞에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지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 아쉬움, 제보자에게도 3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심은 금물.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형 트럭들은 바로 옆에 승용차 지나가는 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차로 변경하다가 못 보고 들이받는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멈추죠. 그런데 매우 특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옆에 큰 트럭이 오고 있죠. 바퀴가 많이 달린 저 대형 트럭이 여기서 차로 변경하다. 제보자의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 발생. 앞에 꼈어요. 앞에 낀 채로 계속 가는 중. 사고 발생 직후 경적을 울렸지만 멈추지 않는 차량. 끝나겠지, 멈춰야지, 내려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빵 하면서 저도 빵빵빵. 왜 안 들어? 저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계속 가요. 저는 제가 빡 올렸을 때 속도가 줄거나 간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둘이 분리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것도 한순간, 사고 순간 자체도 정말 순간인데 사고의 순간이 이제 50 몇 초니까 저도 사고가 나면서 이게 꿈인가 싶은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50초가량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경계석에 제 뒷범퍼가 부딪히면서 범퍼가 깨지고 충격 이후에 멈추게 된 겁니다. 큰 차가 날 계속 밀어붙이면 저 차가 날 갖다 깔고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럼 사망이에요.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요. 도대체 저 차는 왜 50초 이상 동안 차를 못 세웠다고 그러던가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다. 가장 힘들고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장애가 발생하는 사건들이라고는 이제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 사망 사고가 식물인간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망이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영업용 차량 다 종합보험 내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민사는 보험사가 100% 다 책임지죠. 무한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다치면은 오히려 사망보다 손해배상이 더 크니까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면 왜 상대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던 걸까요?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첫째,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거나 또는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했거나. 당연한 백대형이죠.
승용차 정상적으로 가는데 트럭이 옆으로 치면서 앞으로 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승용차를 못 본 거, 그건 트럭이 잘못이죠. 트럭 운전석이 높잖아요. 그래서 밑에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거울들을 직접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트럭의 100% 잘못이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안전 습관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만 견인차를 그대로 추돌, 경찰까지 치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과 이를 쫓는 경찰, 그리고 견인차 석대에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진 건데요. 무전상으로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치고 도망간다. 근처에 있다가 이제 합류하게 돼서 처음 제가 합류됐을 때가 첫 번째 사거리 큰 사거리였는데 거기서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서운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은 뒤쫓아오는 차들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건 물론이고요. 좁은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정말 위험천만하죠. 골목길에서 한 7, 8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차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사고가 좀 크게 나니까 그게 뭐 제일 염려가 됐었고, 전에도 한번 이렇게 잡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에 막아서 사고가 나면 고의 사고로 인정이 돼서 뭐 저희도 과실이 나올 수 있고 뭐 보험 처리도 못 받을 수가 있고, 뒤에 쫓아다니다가 막다른 길로 얘가 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차되어 있던 차가 나가는 중에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차가 뒤에서. 그 뒤에 포위를 하고 내려서 이제 잡게 된 거죠. 10여 분간의 추격 끝에 결국 음주운전자는 검거했지만 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찔했던 그날, 제보자가 추격을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경찰관 쳤다고도 얘기를 해줬었고, 그게 제일 컸고요. 사람을 쳤다고 하니까. 근데 못 잡으면은 보상도 못 받잖아요. 사람 치인 사람은 보상도 못 받고, 결정적인 거는 레카차도 받고 도망갔으니까. 저희 같은 동료가 그걸 놓치게 되면 보상받을 길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레카는 그만두고 공장 운영하고 지금은 사고 현장 출동 다닙니다. 구급차들보다 저희가 빨리 가고, 큰 사고 같은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서 진짜 차부터 견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저희가 빼고 막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뒤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음주운전 후 도주는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음주 단속하는데 술 마신 거 걸릴까 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사고 냈을 때 지금 엄청나게 달리죠. 그리고 뒤에서 서라 하는데도 계속 도망가고요.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과속도 하게 되고, 저러다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차랑 부딪혔을 때 당연히 100대 0이죠.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은 음주운전 플러스 난폭운전이잖아요. 과속으로 계속 위험하게 도망갔지. 그 자체가 난폭운전죄입니다. 음주운전죄 플러스 난폭운전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도주. 이런 도심 속 아찔한 추격전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